전국 곳곳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네,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일부 지역엔 산사태 위기 경보도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밤사이 호우 상황은 오늘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밤과 새벽 사이에 예. 강해지는 건 서울 경기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강원도 북쪽으로 흘러가면서 강한 비구름대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에너지를 다 쏟은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서울 경기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예. 자, 이 피크가 뭐 하루 종일 계속 이어질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서너 시간 강한 비구름 영향을 받을 때인데, 자, 이게 낮에는 좀 소강색 들다가 예. 또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또 중부에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간밤에 문자 받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대구에는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이 됐고 또 서울에도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죠. 네, 그 호우특보가 있습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있는데 이건 비가 많이 올 겁니다라는 경고죠. 아직은 많이 안 왔을 때 내리는 게 이제 정확한 특보 대응책인데, 이 긴급 호우 재난 문자는 이미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세요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큰일 났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이런 문자거든요. 이런 게 지금 발령이 됐는데 1년에 우리나라 비가 내리는 강수량이 연 강수량이 한 1,300, 1,400mm입니다. 네. 그런데 한 시간에 그거의 10%가 내리고 있어요. 한 100mm에서 140mm. 우리나라 한 시간에 가장 많이 내린 공식 한 시간 최다 강수량이 137.1mm입니다. 2024년 군산에서 기록한. 그런데 98년 7월 31일 날 비공식 기록인데 AWS라고 하는 자동 기상 관측소에서 145mm. 또 2024년도 섬에서 군산 부근 섬에서 146mm가 내렸습니다. 한 시간에 1년 내릴 양의 10%가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들은 다 50년 빈도 또는 100년 빈도에 맞춰서 물이 빠지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기준들이 이제 깨지고 있으니까 과거에 있는 그런 그 하수 처리, 배수 처리로는 이런 그 피해, 이런 아까 영상으로 본 그런 그 장면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금방 뜯어 고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자,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게 큰 우리가 닥친 문제입니다. 예, 지금 그 자연 현상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문자 시스템 같은 것도 바꾸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자가 오면 보통 이게 자주 올리다 보면 그냥 무시하기 마련인데, 지금 대구에 보내진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받으면 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양 기준이 재난성 긴급 재난 문자, 기상청이 그전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지금은 재난성 호우. 이건 뭐 반드시 피해가 납니다거든요. 한 시간에 100mm 이상 이미 내렸을 때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뭐 물건 챙기고 이럴 필요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빠져나가야 되고요. 뭐 운동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맨발로 뛰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특히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문자가 왔으면 빨리 그 자리를 만약 지하 공간이면 한 층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런 그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긴급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네. 참 간밤에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비의 원인은 뭐였나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공기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기가 1도 따뜻해질 때마다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7%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전 지구가 1.5도 높아지면 1시간 최다 강수량이 과거보다 16%더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2도 거의 올라가고 있는데, 자, 기후 변화로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의 양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수증기를 예. 많이 포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그런 눈으로 표현되는 강수가 적은 것이고 여름에는 그 강수가 많은 이유인데 이게 과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1시간에 100mm의 강수량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2024년도에는 16차례 우리나라에서 내렸습니다. 예. 2025년에는 15차례 내렸습니다. 자, 이런 그 과거보다 더 그 단기간에 많은 양이 늘어났는데 뭐 장마의 패턴도 변했고 그다음에 태풍의 강도도 이제 과거보다 강해졌고 어찌됐건 여름철에 내리는 비의 그 집중호우성은 과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여름철에 이런 형태의 비가 내렸는데 통계를 보면 과거보다 더 확실히 강하고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일단 극한호우가 빈도 자체도 늘어난 상황인데 근데 흔히 그 장마를 생각했을 때는 일정 기간 좀 길게 내리는 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장마를 보면은 비가 잠깐 세차게 내렸다가 갑자기 더워졌다가 다시 세차게 또 많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양상이 변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의 장마의 개념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냐 또는 따뜻한 공기냐 찬 공기냐 이 사이에서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기후변화로 그 강도가 더 강해졌어요. 따뜻한 공기가 더 강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장마 형태와 달리 과거에는 여러 날 지루하게 비가 계속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단시간에 많이 퍼붓는 형태로 변했거든요. 지금 어제 밤만 해도 이쪽 중부지방에서는 폭우가 내리는데 남부지방은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남부지방 제주도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좁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지만 그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거듭 여러 번 말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한 형태인데 여름철에 폭염, 폭우 뭐 이게 늘어나는 건 이제 뭐 새삼 말할 나위가 없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올 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내년에는 더 더워진다 이거죠. 더 더워지면 수증기 양이 더 늘어나게 되고 더 폭우가 많아지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노말이 됐다. 뉴 노말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그러한 형태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늘 발생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그 시청자 제보 영상을 보면서 재난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 배수구 막힌데 늘 얘기를 했는데 역시 또 나타납니다. 자, 그런 피해가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동참을 해야 됩니다. 네, 뭐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후 위기가 뉴노멀이 됐다 보니까 당장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시민들 입장에서 기상 예보 볼 때 뭐 시간당 뭐 80mm 온대, 뭐 몇 밀리미터 온대라고 봤을 때 이게 체감이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좀 이해하기 쉽게 강우량에 따라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시간당 30mm의 강수량을 집중호우라고 구분을 합니다. 30mm가. 그런데 이제 시간당 50mm면은 양동이로 퍼붓는 격이죠. 윈도우 브러시를 작동을 해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이 마치 폭포수 밑에 서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강수량이거든요. 50m가 그런데 시간당 80mm가 어제 오늘 사이에 내렸는데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시간당 100mm 내린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뭐 넘치고 무너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강수량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그 물 빠지는 게 뭐 시간당 100mm 빠지는 양을 가지고 우리 50년 전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공사를 해놓지는 않았거든요. 또 그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강수량이 없었던 그런 빈도입니다. 그 빈도가 이제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현상은 이제 그런 잠기고 무너지는 현상은 늘 계속되는데 특히 잠기는 건 잠기는 거고 또 무너지는 게 이제 산사태잖아요. 그 지금 이 정도 비가 내렸으면 분명히 그 흙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급경사 지역, 옹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현상이 언제까지냐 24일
그다음에 25일까지 예. 이어지니까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이어질 겁니다. 그게 비를 내리게 한 정체 전선.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대치면이 우리 한반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앞으로 한 일주일이 이 정체 전선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가 이제 일시 그치면 비가 이제 완전히 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체 전선이 좀 소강 상태에 들었나 보다 또 오겠지 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많은 비가 또 내릴 거기 때문에 네. 잠깐 비가 그친 낮 동안에 그럼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비가 내리는 양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수구 같은 네. 것들 사이즈를 좀 키운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하수관 배수관을 교체하는 문제는 큰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고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여름이 장마철이 되기 전에 5, 6월 달에 할 일들이 그 지방 정부들이 계속해서 배수구, 담배꽁초 이런 거 다 걷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영상 보듯이 지하 공간, 지하 주차장에 혹시 어제는 없었는데 지금 또 비닐 덮여 있거나 예. 뭐 낙엽이 덮여서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비가 일시 그치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 그런 지하 공간 확인하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하수관을 바꾸고 이럴 수는 예. 없다고 봅니다. 물 빠지는 그 배수관 뚜껑이 막혀 있는지 이제 이런 확인들을 해야 되겠죠. 네. 예, 물이 잘 빠질 수 네, 있도록 네, 막힌 것 없이 네, 유지를 해야겠고요. 당장 지금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당장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네. 또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온다고 하는데 어제만큼 쏟아질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밤이 되면 그 더 강수량이 많아지는 이유가 낮에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그 낮에는 해가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기 때문에 수증기의 양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질이 다른 건조한 공기 또는 찬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그런 그 대류운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쏟아붓는데 야간이 되면 해가 지기 때문에 공기가 식습니다. 예. 그러면 그 똑같은 조건 속에서 수증기에 포함할 수 있는 그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그릇이 작아지는 거죠. 네.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물그릇이 작아진 만큼 넘치는 게 그게 이제 비로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름 그 밤에 그런 비가 많이 더 강하게 내리는데 우리가 야행성 호우가 자주 예. 오는 밤이 되면 또 그런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생기면서 해가 없어지니까 하층 제트기류가 또 강해집니다. 그게 하는 역할이 뭐냐? 저 남쪽의 따뜻한 공기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런 조건 때문에 야간이 되면 저런 그 대류운이 더 강하게 발달해서 비가 더 많아지는 원인이기도 한데, 자, 오늘 낮에 일치 소강 상태 들다가 예. 밤이 되면 또 어딘가에서는 그 어딘가가 무슨 시 무슨 군 이런 식으로 예측은 예. 불가능하거든요. 네. 자, 중부에서 많은 비가 오겠다라는 그 정보가 있으니까 그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예, 일단 이번 밤 사이에 내린 비로 지금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또 통제가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운전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운전 가급적 폭우 때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부득이 막 할 수밖에 없으면 만약 지하차도를 들어갈 때 또는 침수 지역을 지나갈 때는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퀴 한 반절 정도 차는지를 가늠해서 예. 놓고 차를 내려서 가야 되고 특히 지하차도에서 그런 그 엔진이 꺼진다거나 예. 이런 사고가 나면 목숨과 관련이 되고 그 안에 갇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비가 막 내릴 때 경사가 진 그 지하차도로 갈 때는 그 물 내려가는 흘러가는 걸 보고서 빨리 판단해서 그 지하도 우회해야 되고요.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차를 놓고서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를 빨리 통과해야 되겠지라고 그 1, 2분 사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는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비가 많이 올 때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이럴 때는 가급적 그런 면에서 운전을 안 하는 게 다행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런 철저한 안전
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또 지금 많은 비가 내려서 집안도 약해져 있고 산사태 네. 우려도 큰 상황인데 이 산사태 우려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네, 산림청에서 지금 산사태 그 위기, 뭐 심각 이런 그 올려놓은 예. 상태인데, 자, 이 최근 들어서 올 장마 때 많은 비가 와서 토양에 그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함수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안이 약하게 된 거죠. 특히 오랫동안 100년, 200년 이렇게 손대지 않은 산들은 비교적 그래도 굳어서 있는데, 인간이 손을 댄 곳들, 도로를 냈대거나 전원주택을 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깎아대거나 네. 이런 데는 아주 위험하죠. 이 정도 비가 올 때.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산사태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 야간 같은 경우는 혹시 내가 잠 안 자고 무너지면 도망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날 밤은 이제 벗어나 있는 그런 예. 적극적인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은 좀 비가 잦아들긴 했지만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이 정도의 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요. 그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